건강을 잃으면은 내 자유가 없어지고 행복이 날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노년의 건강은 특히 다이어트, 비만에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그 다이어트는 꼭 하셔야 돼요. 체중계 매일 올라가면서 이게 강박이 생겨요. 이 숫자에 대한 강박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냥 수치는 이 전날에 먹었던 음식이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것만 파악하기 위한 용도지, 여기 뭐 100g, 200g 오르고 내리는 거에 연연하다 보면은 너무 강박 생기고 더 문제 안 하니만 못해요. 음식에 대한 식탐도 높아지고 정신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거는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그냥 선택이 아니에요. 꼭 잡으셔서 인생 2막을 그렇게 잡아서 활기차고 행복하게 보내느냐, 아니면 저희 엄마처럼 그렇게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느냐, 나의 의지 없이 건강에 자유 없이 보내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중년 이후의 다이어트는 그냥 선택이 아니라 저는 필수이자 생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은 혈압이나 당뇨, 심혈관, 고지혈증 이런 만성질환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생존이자 필수예요. 저 역시도 젊을 때는 좀 뚱뚱하면 어때? 먹는 거에 비중을 더 많이 두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몸을 무지하게 망가뜨렸는데도 불구하고 타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큰 중병은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샵에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이나 저희 엄마 사례를 보면서 정말 비만은 체형이나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거든요. 저희 엄마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부모님 세대는 진짜 물자가 너무 귀하고 어렵던 시절이잖아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자식 위해서 살아왔는데 중년 이후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엄청 일으켰잖아요. 물자가 흔해지고 먹을 것도 되게 흔해졌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못 먹던 그 식탐이 그때 터져버린 거예요. 고기는 많이 안 드셨는데 빵이나 과자, 간식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드시면서 너무 비정상적으로 복부 비만이 엄청 심하셨어요. 저는 그 복부 비만이 시한폭탄이 되겠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한테 이제 복부 비만을 좀 빼자고 했더니 완강히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먹다 죽겠대요. 근데 요즘 세상이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뇌경색이 와갖고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그 병원 가서 봤는데 뇌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돼서도 10년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발로 화장실도 못 가고 자기 손으로 먹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죽지도 못하는 현대의학이 정말 대단하고 죽는 게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가봤더니 눈은 완전 초점이 풀려 있고 입이 마비돼갖고 구안화사라 그러죠. 입이 돌아가서 침을 지지지 흘리고 있는 거예요. 딸인 저도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싸고 있고, 그래서 응급실을 갔어요. 거기서 한 보름 정도 입원했나? 근데 별로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래 차도가 없나 저래 차도가 없나 싶어갖고 그냥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와서 제가 한 달을 있으면서 아침에 과일식 드리고 점심에는 현미에다가 이렇게 하고 6시 이후에는 모두 식사를 끝내고 하면서 5kg를 뺐거든요. 근데 정말 애기 같아요, 애기. 그 아침에 저희 엄마는 짠 거랑 국찌개 이런 거 좋아하셨는데 아침부터 흰 쌀밥에 국찌개 짭짜름한 반찬이 먹고 싶은 거예요. 과일 차갑고 싫어요. 먹기도 싫고 진짜 머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흔들렸지만은 제가 흔들리면 엄마는 영원히 못 벗어나겠구나 싶어갖고 아주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선 이제 한 달 있으면서 5kg를 뺐거든요.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저는 지식의 힘을 믿거든요. 지금 밖에 나가면은 음식의 지뢰밭이에요. 밟으면 그냥 터져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히 엄마는 그 평생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홈쇼핑만 틀어도 먹을거리가 넘쳐나고 어플 잘 됐고 엄마는 또 시장 옆에 사시기 때문에 나가면은 분명히 다시 돌아올 건 알기 때문에 제가 모시고서는 이제 황성수 힐링스쿨이라는 곳에 또 들어갔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지팡이 짚고 말도 어눌해서 잘 못해요. 복부비만 너무 심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거기서 현미, 과일, 채소의 식단을 하시면서 점점점 살이 빠지고 그리고 약을 하나둘씩 끊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팡이를 어느 순간은 벗어 던지고 자력으로 걷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책 읽는 시간이 있어요. 책 읽을 때 발음이 똑바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또박또박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한 기수에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엄청 놀랐어요. 저조차도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2주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또 5kg를 빼갖고 합이 10kg를 뺐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한 5년 정도는 그래도 활기차게 서울이 집인데 저희 집 동탄까지 버스 타고 2번, 3번을 타야지 오시거든요. 그럴 정도로 건강이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한 3년 전부터
혈관성 치매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자꾸 누가 뭘 훔쳐갔대요. 그리고 도둑놈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 CCTV도 달아봤는데 그게 선망이라는 혈관성 치매 증상의 초기 증세였던 거예요. 지금 한 3년 정도 되셨는데 물론 요양사 선생님이 너무 좋으신 분을 만나서 하루 3시간 오셔갖고 너무 정성스럽게 보살펴 주시지만은 이제는 이상 증세가 점점 심해지셔서 혼자서 그 집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시는 집에서 40년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너무 좋아해요. 좋지도 않은 집, 그 학고방집이 뭐가 좋냐 막 그렇게 해도 자기는 그 집이 천국이래요. 저희 집에 다니러 오셔도 하룻밤도 안 있으시고 자기 집으로 가시던 분이거든요. 그런 집을 떠나야 할 때가 왔어요. 그리고 요양원을 너무 싫어해요. 이게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누구랑 같이 있는 거를 싫어하시는데 너무 싫어해서 요양원이라면 자기 그냥 혀 깨물고 죽는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혼자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한번 모셔볼까 했는데 진짜 김병에는 효자가 없잖아요. 이게 저한테 한이 남거나 엄마한테 나쁜 소리를 할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원에 가셔야 하는 그 시간이 됐어요. 이렇듯 저희 엄마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건강을 잃으면은 내 자유가 없어지고 행복이 날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노년의 건강은 특히 다이어트, 비만에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그 다이어트는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중년 이후에 그 건강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부류를 나누는데 한 부류는 저처럼 저는 40대 중반 정도의 갱년기가 오면서 뭔가 몸이 아프고 살이 찌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지금 수치상으로는 완벽하게 돌아왔고 저희 엄마는 혈압 당뇨를 갖고 계셨잖아요. 그때는 빼도 많이 전적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이에요. 이거는 그냥 선택이 아니에요. 꼭 잡으셔서 인생 2막을 그렇게 잡아서 활기차고 행복하게 보내느냐 아니면 저희 엄마처럼 그렇게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느냐 나의 의지 없이 건강에 자유 없이 보내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노인분들이라고 단백질을 안 먹으면은 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은 저는 조금 납득할 수가 없는 게 저는 황성수에서 고기 안 먹고서는 현미, 과일, 채소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노인분들이에요. 60대, 70대 어떤 분은 80대까지 있는데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병들 중증의 병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도 그 고기를 안 먹고도 그런 병들이 다 치유가 돼요. 우리가 굶는 게 아니잖아요. 신생아가 태어나서 돌 때까지 3배 성장을 한대요. 한 3kg 태어나서 9kg까지 되잖아요. 엄마 젖만 먹고 그 안에는 단백질이 7%가 들어있는데 그 현미에는 8%가 들어있어요. 대사에 필요한 영양소가 적정하게 들어있는데 고기를 먹어버리면은 그게 단백질이 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산성화되면서 더 역효과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몸이 이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산성화되면서 염증 질환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더 면역력이 약해지고 고기를 먹으면은 근육이 생겨서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식품회사의 신화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노인분들이 그 사망순위 1위가 그 골절이거든요. 이게 고관절이 골절되거나 하면은 그 뒤로 다른 거는 다 다시 회생할 수 있는데 고관절이 문제가 되면은 바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렇듯이 뼈가 건강하지 못하고 그 뼈를 잡아주는 근육이 딱지탱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근육을 키우라고 하는 그 논리로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게 모순인 게 그러면은 노인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고 저도 그 근육이 없거든요. 그래서 단백질만 많이 먹으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운동하기 싫으니까. 근데 운동은 자기 근육에 상처를 내갖고 그게 막 아물면서 더 커지고 성장하고 하는 거잖아요.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거지 이 단백질 음료로는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백질 음료가 더 들어가면은 우리 몸이 산성화되면서 면역력이 더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병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도 너무 길고요. 한 2주 만에 현미, 채소, 과일을 일단 먹고 동물성 식품을 좀 끊어보고 이거를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뭐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 먹어보면서 자기 몸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은 더 현명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황성수 힐링스쿨에서 많은 경우의 수를 보고 제가 10년 동안 고객님들 관리하고 저희 아이들 관리하고 하면서 그런 사례들도 임상이 확실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믿겠다면은 본인들이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몸이 달라지는지 동물성 식품을 배제하고 현미, 과일, 채소를 먹었을 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감에 의지하다 보면은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좀 덜 먹고 좀 운동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고객님들 이제 수많은 고객님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도왔는데 처음부터 시키는 일이 식단 체중 일지를 좀 기입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하는 이유는 그 숫자상의 데이트 빠지고 뭐 찌고 이런 데이트를 보기보다는 전날 먹었던 그런 음식들이 그 다음날 나의 체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한 내 몸에 대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걸 먹는 거거든요. 그거를 체중 식단 일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한 일주일만 하면은 딱 감이 와요. 처음 오신 분들도 감이 와서 아 이거 먹으면 찌겠구나, 아 이거 먹으면 빠지겠구나, 이렇게 감이 와서 저는 지금 다이어트가 끝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때 학습했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뇌가 자동으로 이 체중계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표준 체중은 딱 여기다가 기준점을 세워놓고 표준 체중이라는 기준점을 세워놓고서는 멀리 뭐 여행을 가거나 뭐 명절이 되거나 그 휴가를 하거나 할 때는 외부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편하게 먹고 증량이 돼요. 그러면 뇌가 이제 그 데이터를 알아요. 내 몸이 어떻게 해야지 돌아오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식단 일지, 체중 일지를 적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붙으려고 해야 돼요. 이 표준 체중 앞으로. 그러면은 그게 무의식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체중계 매일 올라가면서 이게 강박이 생겨요. 이 숫자에 대한 강박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냥 수치는 이 전날에 먹었던 음식이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것만 파악하기 위한 용도지 여기 뭐 100g, 200g 오르고 내리는 거에 연연하다 보면은 너무 강박 생기고 더 문제 안 하니만 못해요. 음식에 대한 식탐도 높아지고 정신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거는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다이어트는 그냥 습관을 바꾸는 일이에요. 뭔가 단기간에 뭐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차곡차곡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해갖고 천천히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내 몸을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천천히 가시면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식단 체중 일지를 적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보고 대변 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복장으로 전 속옷만 입고 재거든요. 그리고 이 체중계 위치가 달라지면은 이 절대값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같은 장소에 놓고 최소한의 복장으로 재고 그걸 기준값으로 이제 오늘은 얼마 빠졌다, 얼마 증량됐다 이렇게 차차차차 적어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날 먹었던 음식을 적으시면 돼요. 내가 몇 시에 뭘 먹었지, 어떤 음식들 먹었고 몇 시에 먹었는지 그 양과 이런 것들을 적으시고 또 내 몸의 변화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이 목적은 뭐냐면 이걸 먹음으로써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이게 처음에 식습관이 엉망이신 분들은 막 몸이 가렵고 어지럽고 그런 몸의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변화를 하나하나 다 적으세요. 저는 2달 동안 이걸 적었으니까 이게 이제 머릿속에 해서 이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얼마나 힘들고 어떤 음식 먹으면 내 몸이 가볍고 좋고 막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렇게 좋아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거 식단 체중 일지를 하는 이유는 이 식단의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내 몸에 대해서 전날 식단이 오늘 내 체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 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절대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